자, 저희 서울시 한의사회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그 어떤 저 지역 그 회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회장님 많이 바쁘시죠? 예, 예, 좀 요즘 연말이기도 하고 또 저희 그 서울시 한의사회 31대가 3년의 긴 여정을 마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약 4개월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의사 임상 생활을 사실 한 20년 동안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한의원에서 환자분들을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 환자분들이 실제로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고 또 궁금해 하시는 점이 과연 한약을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해집니까? 또 한약은 안전합니까? 또는 한약을 복용을 하면 간이 나빠진다는 얘기들을 사실은 굉장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그런 얘기들을 환자분들께서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상에서도 질문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 서울시 한의사의 박혁수 회장님께서 한약이 과연 안전한지 이거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해답을 좀 내려주십시오. 지금 한약에 대한 그 오해 부분이 굉장히 아주 심각한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의료 이원화체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한의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타 지역에서의 공격이 굉장히 심하죠. 한약도 약입니다. 한약도 약인데 100%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인 한의사의 조언과 한의사의 처방을 따라야만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우리 일반인들이 그 무자격자라든지 시장에서 따로 구입한 일반 약재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약의 전문가는 한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보면 한약 복용에 대해서 양방 의사 선생님들한테 문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한약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탕제원 등에서 한약을 조제받고 하는 부분들은 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한약이 간에 좋다 나쁘다 뭐 대표적으로는 한약을 먹으면 간이 손상된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는 한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그 반응을 보면은 학문적인 진실보다는 이익 단체 간의 어떤 그 좀 비방에 가까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식약 공용 한약재라고 있습니다. 식품과 의약품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한약재. 이게 전문적으로 지금 집중 관리 대상 종목이 119개가 넘죠. 식약 공용 한약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한약이 우리 식탁위로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약재가 식탁에서도 올라오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복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인데 차이점은 뭐냐? 한의원에 공급되는 한약재는 식약처의 엄격한 관리하에 규격품만이 들어옵니다. 이 규격품만이 들어오기 때문에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중금속 검사 등을 통과해서 100% 인체 무해하다는 게 입증됐을 때만 제약회사를 통해서 한의원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공급되는 한약재 가격이 지난 십수년간 아주 수십 배 이상 그 가격이 올랐죠. 모 양방 의사 선생님이 TV에서 그 공영 방송에서 한의원에 공급되는 한약재 몇백 원짜리로 50만 원짜리 한약 보약을 만들어서 팔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대응할 가치를 사실 못 느낍니다. 지금 한의원에 들어온 약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격한 식약처 관리하에서 품질 검사를 통과한 것만이 한의원에 공급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시장이나 주변에서 이렇게 쉽게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약재와는 질적인 면이나 또 유해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여러분께서 한약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시다면 그래서 더욱이 전문가인 한의사의 처방을 꼭 받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클로즈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의원에 들어오는 그 한약재 중에 국산 한약재입니다. 이 한약재 같은 경우는 생산자뿐 아니고 이건 국산 한약재이기 때문에 유통기한 그리고 또 제약회사 이름은 좀 가리겠습니다. 이 제약회사를 통해서 엄격한 아까 말씀드린 중금속 검사, 잔류농약 검사를 통과해서 유해성이 없다고 확인된 이런 약재들만이 식약처 규격품이라는 표지가 붙어서 한원에 유통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께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나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재가 아니라 이런 전문
한약재만이 한온에 공급된다는 거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요. 또 약방의 감초라고 있죠.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나 끝나고 나면 제가 잠깐 좀 있다가 이 약재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게 약방의 감초라고 한약재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감초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감초는 한국 기후에서는 생산이 안 됩니다. 100% 수입되는 수입재죠. 수입 한약재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엄격하게 이렇게 2번에 걸친 통관상의 검사, 물론 중금속 검사나 지금 저기 잔류농약 검사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이 2번의 그 검사 과정을 거쳐야만 식약처에서 허용하는 이런 규격품 봉투에 담아져서 한온에 공급이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국민 여러분도 모르고 계시던데 이러기 때문에 한약재 가격이 폭등해서 한온에서는 실제로 일반 식품용 한약재를 구매하지 않고 이런 전문 의약품으로 저희가 구매를 한 다음에 환자분들에게 처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제가 주변 분들한테 한 번씩 드리는데 제가 지리산 청정 지역에 좋은 땅을 사서 농약 한번 쓰지 않고 유기농 방식으로 제가 믿을 수 있는 제 가족에게 쓸 수 있을 만큼 안전하게 한약을 재배를 했습니다. 이 한약재로 제가 제 한원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처방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합니다. 왜? 식약처의 관리 감독 하에 잔류농약 검사나 중금속 검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한온에 들어오는 한약재는 충분한 우리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 단계인 잔류농약 검사 그리고 그 중금속 검사를 통과한 약재들만이 한온에 유통된다는 부분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작년에 그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주최가 돼서 강북 농수산물 검사소에서 탕약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약재 보셨죠? 이 약재뿐 아니고 사실은 이 약재를 우리가 다 씹어서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약재를 한 번 더 유해 과정을 그 유해 과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탕에서 탕액으로 복용을 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전탕 과정을 거쳐서 한 번 더 안전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탕액을 우리가 복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그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서 논할 때는 이 기본 원료 의약품 상태인 이 약재, 이 검사 충분히 안전하다고 검사가 통과된 이 약재임에도 불구하고 2단계에서 검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전탕된 탕액, 인체에 복용되기 전 단계의 탕액을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걸 저희 한의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무작위로 서울시 내 115개 탕약을 무작위 수거한 다음에 잔류농약 검사와 중금속 검사를 동시에 시행을 했는데 뭐 예상대로 100% 기준치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그래서 저희가 포스터 작업을 할 때 반만큼이나 안전하다, 우리가 매일 복용하는 섭취하는 반만큼도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그 문구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약의 그 우리 의료 이원화된 체계에서 우리와 어떻게 보면은 그 의료 양대 축인 또 우리 한의사역 이외의 기타 영역에서 아무 근거 없이 한약에 대해서 한약을 먹으면 뭐 간이 나빠진다, 간이 버린다, 암 환자의 경우는 암세포가 그 보약을 먹고 암이 커진다, 이런 근거 없는 부분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한약이 간에 나쁘다, 우리가 저번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님들과 연구진들을 모시고 서울시청에서 세미나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간을 치료하는 한약.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많은 데이터 사례들이 발표가 됐었고, 또 여러분들의 특정 처방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청간건비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간건비탕으로 우리 간염이나 간경화를 포함한 간 질환을 굉장히 많이 우리 한의사분들이 치료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을 우리가 한약으로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간 한약을 복용하면 간을 뭐 심한 분들은 간이 완전히 망가진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대한민국의 의사나 한의사는 의료인입니다. 우리 학문적인 진실을 논해야지 근거 없이 그 타향에 대해서 좀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과학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근거로 제시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환자분들에게 자꾸 현혹된 것은 이건 혹세무민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일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근처에 한원에 방문하실 일 있으면 서울시 한사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 한번 여기도 이런 약제가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100% 보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13,000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식약처의 검사를 통한 철저한 관리를 받고 있는 규격 한약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약이 필요하다. 내봄에 지금 이제 추운 겨울철이 다가왔는데 한약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다 하면 가까운 한원에 방문하셔서 마트나 이런 데 가서 구입하지 마시고 가까운 한원에 가셔서 건강 상담도 받아보시고 또 본인의 체질에 맞게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한약에 대한 처방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 다양한 치료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좀 더 우리 환자분들이 적은 비용으로 좋은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았으면 하고 이렇게 바라시거나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박격수 회장님께서 건강보험 적용에 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의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침, 뜸, 그리고 부항, 전침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참 협소하죠. 그래서 한의계가 차지하는 건강보험 비중이 지금 전체 100에서 약 4%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비근한 예로 우리가 자동차 보험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일단은 검사를 위해서 양방병원에 오래 입원하다가 이제 뭐 몇 달 있다가 오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한원에 와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약침이라든가 추나라든가 몇 달 동안 꼼짝도 못 하시던 분들이 그런 치료를 받고 바로 한 번의 치료로도 바로 보행이 가능하기도 하고 많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건강보험에서 한의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그 비율은 4%밖에 안 되지만 자동차 보험으로 그 치료받는 그 치료 비율은 27%를 넘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 보험 환자가 한의 의료기관으로 몰리는 이유가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이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보험 관계자분들도 빨리 한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아봐라 하는 얘기를 환자분들한테 많이 해주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한방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그 자동차 보험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처약이라든지 내지는 그 다른 부분들보다 더 열악하게 우리 약침이나 추나도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원 건강보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 뜸, 부항, 전침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게 좀 안타깝고요. 앞으로도 이 보험 시장의 확대가 당연히 필요하고 또 약침이나 추나 등도 우리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 건강에 많은 좋은 그 기술로서 우리가 국민 건강을 지켜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치료 기법뿐 아니고 또 그 처약 부분까지도 보험 시장으로 들어와서 좀 국민에게 좀 그 국민 입장에서 부담이 많이 덜어질 수 있도록 정책이 그 성립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건강보험 이외에도 우리 한의계에서 제일 문제시되고 있는 게 실손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뭐 그 한 가족에도 실손보험 뭐 2개씩, 3개씩 들어놓으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현재 약 3천만 명 이상이 지금 그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년 300만 명씩 추가로 가입을 하고 있고 5년 후에 해약률이 보통 50% 된다고 나와 있더군요. 그런다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5년 동안 본다면 적어도 150만 명의 이상은 매년 증가분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실손보험으로 그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보험으로 그 보장받고자 하는 분들이 현재 약 3천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게 2010년도부터 우리 한의계는 실손보험에서 배제가 돼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 약 5년 전에 우리 치과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치과계는 그 단독 상품들이 나왔고요. 우리 한의계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실손보험에서 퇴출된 이유가 제가 알아보니까 과잉진료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의에 왔지만 이게 보약일 수도 있다. 필요 없는 진료를 받았다. 누가 그
아프지 않은데 그 한우 나서 또 아픈 침을 맞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5년 전에 그 과잉진료라는 이유로 한의계를 퇴출시킨 이 실손보험 시장에서 실손보험사들 손해율이 106%였어요. 그 이후에 지금 4년이 지나서 실손보험회사의 손해율이 140%까지 과잉진료한다고 한사를 퇴출시키고 나니까 이 실손보험회사의 그 손해율이 140%까지 뛰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험회사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사안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무슨 한의사들이 뭐 희생양이 된 부분도 안타깝지만, 실제로 그 한의계에서 실제로 그 자동차 보험이든 실손보험이든 이렇게 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 근거 없이 한의계를 퇴출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가 좀 등이 아프다, 어깨가 결리다 했을 때 우리 토수치료 있죠. 토수치료를 10회 200만 원, 300만 원을 끊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험회사에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물론 제가 이제 한의사이기 때문에 한의계 입장을만을 지금 제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까 방금 표현한 대로 법과 제도적인 발전을 보장해줘야만 중국처럼 노벨상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중국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의학을 지키기 위해서 거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그만큼 후원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되려 우리 한국에서는 법과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 한의학 부분을 얽매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죠.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아주 큰 관점에서 한의학을 살리기 위해서 좀 과감한 투자를 해줘야만 될 것이고, 또 법과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거 없는 제약들을 좀 철폐를 시켜줘야만 우리 한의학이 다시 한번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과학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더 발전할 수 있고 재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요 스페셜 건강 한의사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서울시 한의사의 박격수 회장님, 또 이영철 부회장님, 염창섭 이사님을 모시고 한의학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청에 한의원이 개설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얼핏 생각하면 서울시청 안에 한의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회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저기 방송 출연이 처음이라 긴장된다고 그랬더니 네네네. 질문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저한테만 굉장히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우리 뭐 홍보이사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네네. 그 서울시청의 그 부속 그 한의진료소가 그 2013년도 6월부터 시작이 됐죠. 원래 거기에서는 그 가정의학과, 양방 가정의학과와 치과가 진료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시장님의 큰 관심과 또 이 부분은 제가 31대 서울시 한의사회장을 맡고 있지만 우리 전임 회장님께서 공공의료 부분에서 굉장한 김영권 회장님이 많은 그 지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연속선상에서 제가 회무를 시작한 지 한 3개월 만에 서울시청 내에 서울시청 직원 대상으로 한 한의진료소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인사위원장으로 참여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그 의료진과 또 직원들까지 뽑았고, 또 서울시 한의사회에서 서울시청과 서울시장님의 그 배려에 감사하는 뜻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베드나 집기들을 저희가 기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당시 그 선생님이 근무 중이시고요. 박민정 선생님이라고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타 의료기관에 비해서는 뭐 비교할 바도 안 될 정도로 매일 예약을 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줄을 서는 모양이에요. 그만큼 지금 인기가 많이 좋고 또 많은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공공의료에 속하는 서울시청 내 한방 한의진료실을 운영하는 우리 그 박민정 선생님, 혹시 보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한의사회장이 열렬하게 혼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좀 더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우리 한의학에 대한 홍보, 그리고 또 좋은 진료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그 박격수 회장님
이런 공공의료 쪽에서 뭐 실무적으로 이렇게 막바지 단계에 있는 사업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떤 거죠? 저희 그 공공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 한사에서 지금 추진하는 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도에 그 약 2억 원의 예산을 서울시 2개 자치구에 배정을 해서 어린이 한방 건강 증진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생애 주기별 한방 건강 증진 사업을 약 4개구에서 해서 좋은 반응을 보인 적이 있죠. 저희 지금 그 2016년도 내년도에도 공공의료 한의 건강 증진 사업에 서울시 한사회가 일종의 위탁이죠. 저희가 사업에 참여를 하기로 했는데 노인 정신 건강 쪽에 저희가 그 서울시 한사회가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전국의 치매 등록 환자 수가 40만 명을 초과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지금 노인분들 그 정신적인 우울증, 그다음에 이제 노인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가 빨리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적인 우리가 그 대처가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한사회는 그 16개 지부 중에 최대 지부이기도 하지만 서울시 또한 우리 16개 그 세종시가 또 있네요. 그 최대 광역 단체지 않습니까? 특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우리 저소득층이나 우리 그 의료가 좀 혜택을 미치기 좀 어려운 사각지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공공의료 사업에 우리 서울시 한사회가 지난 수년 동안 큰 역할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이런 그 공공의료 부분에 우리 한해 건강 증진 사업이 많이 그 참여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국가적으로 건강보험 이외에도 우리 4대 중증 질환, 만성 질환으로 해서 수조 원의 그 진료비가 사실은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한사 입장에서만 드리는 것 같은데 이런 그 4대 중증 질환, 만성 질환 관리 사업에서도 한사는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할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치매 그 관리에서도 우리 수천 년 동안 한의계에서 치매 관리를 잘 해왔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머리 좋아진다고 하는 총명탕, 이 부분이 사실은 대표적인 우리 그 치매 치료제로 쓰여왔던 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상복을 하면 하루에 10,000마디를 기억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동의보감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수험생들한테 많이 유용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런 그 한의에서 쭉 담당해왔던 부분들, 이 부분들 중에서 우리 치매 사업 같은 경우는 꼭 우리 그 한의계 역량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금 3번째쯤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렇게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우리 한의계가 자꾸 소외되는 부분을 우리 그 협회든 서울시 한사회든 이 부분에 대한 그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공공의료 부분, 한의 건강 증진 사업에서도 저희 서울시 한사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약을 그 중국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대책과 국가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큰 관심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한사회를 비롯해서 전국 16개 우리 한사회 조직, 그리고 크게 대한한사협회에서는 이런 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장기적인 공공의료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을 찾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 한사회에서는 이 지자체에서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한의 진료 확대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이나 의료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부터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열심히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염천 한의사 선생님들이 그 한의원을 휴진까지 하시면서 또 공휴일날을 이용해서 많은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회장님 그 자랑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의료인 단체로서 저기 그 의료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지난 그 3년 동안 서울시 한사회에서는 서울시 그 장애인체육회,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또 서울시 노인회, 그리고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봉사활동의 초점은 아까도 잠깐 표현한 말씀대로 그 의료 사각지대나 우리 저소득층이나 소유계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료인으로서 국민 건강의 지킴이 역할을 해온 또 우수한 한약을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저비용으로 환자분들을 치료할 수 있고 또 1차 대상으로 우리 소유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점도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의료인, 특히 우리 한의사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국민들이 계시고 국민들이 건강해야만 저희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한의사회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또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 건강을 지키도록 열심히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끔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불법 의료 행위 근절에 대해서 우리 박격수 회장님이 또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국민 건강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런 그 불법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그 불법 시술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문제점도 있고 또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 뜸 단체의 무자격 의료 행위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수백만 원 이상의 고액 수강료를 내고 민간 자격증을 남발해서 부여를 받습니다. 이분들이 그 알고 있는 것은 이 민간 자격증으로 의료인처럼 정식으로 의료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몇 달간의 과정을 마치면 우리 골목골목에서 침뜸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아주 얕은 일천한 그 배움으로 국민의 건강에 손을 댄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고요. 실제로 그 저희 한의 의료기관에서도 큰 의료사고가 돼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너무 그 무리한 치료, 이제 뜸 치료라든가, 이제 요즘에는 우리 한방에 전부 다 그 한의 쪽에 그 의료기관마다 일회용 침, 요즘에 저기 뭐 C형 간염 문제, 주사기 재사용 문제로 요즘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한의원 포함한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전부 다 일회용 부항컵과 일회용 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폐기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민간 자격증, 국가에서 정식으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몇 개월의 과정을 수강하고 본인이 마치 한의사인 것처럼 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진료를 한다. 이것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가서 치료를 또 받으시더라고요. 또 원래 돌팔이가 사람 더 끝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본인의 건강을 과연 이분들한테 맡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서울시 한의사회에서는 이런 불법 의료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그 의료사고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또 치료 시기나 악화에 대한 우려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